한 번쯤은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제가 소중한 진실 하나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술은 오랜 세월 동안 우리 곁에 있었습니다. 좋은 날, 힘든 날, 사람들은 늘 술잔을 기울이며 위로를 나누었지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순간 술을 친구처럼 여기게 되었습니다. 삶의 일부가 되어버린 그 작은 잔을 통해 기쁨도 슬픔도 웃음도 나누었으니까요. 하지만 과연 술은 진정 우리의 친구일까요? 우리가 잘 모르는 사이 술은 몸속 깊은 곳부터 조용히 파고들어 우리의 건강을 무너뜨리기 시작합니다. 간, 심장, 혈관, 뇌세포까지 눈에 보이지 않는 손상은 서서히 쌓여 어느 날 돌이킬 수 없는 병으로 이어집니다. 더 무서운 것은 조금쯤은 괜찮겠지라는 믿음입니다. 한 잔쯤은 괜찮다고 스트레스를 풀기 위한 작은 즐거움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며 우리는 경계심을 내려놓습니다. 그러나 과학이 말합니다. 술은 조금이라도 괜찮지 않다고. 아주 소량의 음주조차도 우리 몸의 세포를 자극하고 장기적인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고. 이제는 깨달아야 할 때입니다. 당연한 듯 받아들였던 술과의 관계를 다시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술이라는 이름 아래 가려졌던 진짜 위험의 얼굴을 마주해야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이 술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는 작은 계기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은 알면서도 모른 척했던 진실을 똑바로 바라보는 데서 시작되니까요. 술은 처음부터 우리를 위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삶의 틈새를 조용히 파고들며 마치 친근한 이웃처럼 다가옵니다. 처음에는 동료들과의 가벼운 회식 자리였습니다. 수고했다는 의미로 오늘 하루 애썼다는 격려로 잔을 주고받으며 웃었습니다. 혼자 있는 날엔 고된 하루를 위로하기 위해 작은 소주 한 병을 곁에 두기도 했습니다. 오늘만큼은 나를 위해라는 말로 스스로에게 술을 허락했습니다. 그렇게 술은 특별한 날만의 것이 아니라 아무렇지 않게 반복되는 일상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기분 좋은 기념을 위해, 혹은 단지 외롭지 않기 위해 우리는 술을 선택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 한쪽에서는 조심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적당히 즐기면 괜찮아라는 믿음이 그 경계심을 쉽게 무너뜨렸습니다. 사회는 우리를 끊임없이 설득했습니다. 술은 삶의 윤활유라고, 좋은 사람들과 좋은 술은 행복이라고. 한두 잔쯤은 건강에도 좋다는 말이 때로는 전문가의 입을 빌려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술이 우리 몸에 남기는 흔적은 단순히 숙취로 끝나지 않습니다. 한 번의 음주는 우리 간에 부담을 주고 뇌세포를 자극합니다. 반복되는 음주는 간세포에 지방을 쌓이게 하고 뇌의 신경망을 서서히 무너뜨립니다. 처음에는 아무런 증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듯 한 잔, 두 잔 이어가던 어느 날, 우리는 몸의 이상 신호를 마주하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무겁고 집중력이 흐려지며 가끔은 전날 밤의 기억이 아슬아슬하게 끊겨 있기도 합니다. 어제 내가 무슨 말을 했더라? 어떻게 집에 돌아왔지? 그 빈틈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술은 뇌의 기억을 담당하는 부분을 일시적으로 마비시키고 그 과정에서 중요한 신경세포를 손상시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 과정을 당연한 일로 여기게 되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술 마시면 다 그렇지. 조금 기억이 안 나는 건 별거 아니야. 이렇게 스스로를 안심시키면서 우리는 몸과 마음이 보내는 경고를 무시하게 됩니다. 그러나 경고를 무시할수록 손상은 깊어집니다. 간은 조용히 지방을 쌓아가고 심장은 불규칙하게 뛰기 시작하며 뇌는 점점 기억을 저장하는 능력을 잃어갑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변화가 한순간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매일 반복되는 작은 습관, 방심한 한두 번의 선택이 수년, 수십 년에 걸쳐 건강을 갉아먹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속이며 반복해온 말, 스트레스를 푸는 거니까 괜찮아. 오늘 하루쯤은 괜찮아. 나는 절대 심하게 마시지 않아. 이 모든 자기 합리화가 사실은 중독의 또 다른 얼굴이었음을 이제는 인정해야 합니다. 술은 단지 알코올이라는 물질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교묘히 스며든 문화이며 사회적 압력이며 스스로에 대한 오랜 착각입니다. 이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술을 즐기고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술 없이는 버텨내기 힘든 삶을 살고 있었던 걸까요? 조용히 돌아보면 알게 됩니다. 술을 손에 쥐었던 그 순간마다 진짜 필요했던 것은 술이 아니라 위로, 휴식, 연대감, 자기 인정 같은 깊은 감정이었음을. 그리고 그런 것들은 결코 술이 아니어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술은 절대 우리의 삶을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삶의 문제를 더 깊고 복잡하게 만들 뿐입니다. 이제는 가벼운 농담처럼 넘기던 한 잔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 한 잔이 쌓이고 쌓여 결국 우리의 건강과 기억, 삶의 질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오늘 이 순간 스스로에게 솔직하게 묻는 것. 나는 정말 술 없이도 괜찮은가? 이 물음이야말로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술은 단순한 기분 전환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 신체와 정신 곳곳에 깊은 균열을 일으키는 무서운 독입니다. 먼저 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술을 마시면 간은 알코올을 분해하느라 혹사당합니다. 처음에는 별 문제가 없는 듯 보이지만 술이 반복되면 간세포 안에 지방이 축적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알코올성 지방간입니다. 지방간은 특별한 증상을 일으키지 않아 방심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상태를 방치하면 간은 염증을 일으키고 손상되기 시작합니다. 이를 알코올성 간염이라고 부릅니다. 간염이 반복되면 결국 간 조직은 굳어지면서 간경변으로 이어집니다. 간경변은 한번 시작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 간경변이 마침내 간암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두 잔으로 시작된 술이 결국 생명을 위협하는 치명적 질병의 문을 열어버리는 것입니다. 술이 공격하는 것은 간만이 아닙니다. 우리 뇌 역시 술 앞에서는 무방비 상태가 됩니다. 술을 마시면 뇌세포 사이의 신호 전달이 느려지고 반복될 경우 뇌 구조 자체가 위축되기 시작합니다. 쉽게 말해 뇌가 쪼그라드는 것입니다. 특히 술을 많이 마셨을 때 기억이 끊긴다고 하죠. 이를 블랙아웃이라고 부릅니다. 블랙아웃은 단순한 취기가 아닙니다. 그 순간 뇌의 기억 저장 기능이 일시적으로 멈춘 것입니다. 이런 현상이 잦아지면 기억력 저하는 물론 결국에는 알코올성 치매로 이어질 위험이 커집니다. 아직 젊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일상생활조차 힘들어지는 참담한 상황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술은 또 우리의 혈관을 공격합니다. 알코올은 혈압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혈관 내벽을 손상시킵니다. 이로 인해 심근경색, 뇌졸중 같은 심각한 혈관 질환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혈관이 손상되면 우리 몸의 모든 장기가 고통받게 됩니다. 또한 술은 혈당 조절 기능을 망가뜨립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식욕 증가로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인슐린 저항성을 높여 당뇨병 발병 위험을 크게 끌어올립니다. 뿐만 아니라 술은 뼈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알코올은 뼈를 구성하는 칼슘 대사를 방해하고 골밀도를 낮춥니다. 이로 인해 골다공증이 진행되며 넘어졌을 때 작은 충격에도 쉽게 골절되는 위험이 커집니다. 다시 말해 술 한 잔이 우리의 간, 뇌, 심장, 혈관, 뼈까지 전신을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그 원리는 단순합니다. 술을 마시면 우리 몸은 이를 독성 물질로 인식합니다. 알코올을 분해하고 해독하는 과정에서 간은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생성되는 아세트알데하이드라는 독성 물질은 세포를 손상시키고 염증을 일으킵니다. 또한 알코올은 신경전달 물질의 균형을 깨뜨려 뇌 기능을 저하시킵니다. 혈관을 확장시켜 혈압을 급격히 변화시키고 심장 리듬도 불규칙하게 만듭니다. 장기적으로는 체내 모든 대사 기능에 혼란을 가져옵니다. 우리가 술은 한두 잔쯤 괜찮다고 믿는 동안 이 복잡하고 위험한 파괴 메커니즘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진행됩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문제의 심각성이 더욱 커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간의 해독 능력은 떨어지고 뼈와 혈관은 약해지며 뇌 역시 자연스럽게 위축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술까지 더한다면 몸은 더 이상 스스로를 지킬 힘이 없어지게 됩니다. 술을 마시는 순간 우리는 몸 전체를 상대로 싸움을 벌이는 셈입니다. 그리고 그 싸움은 시간이 지날수록 결코 우리에게 유리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깨달아야 합니다.
술은 단순한 기분 전환이 아닙니다. 술은 신체 전체를 공격하는 과학적으로 증명된 독입니다. 조금의 방심도 쌓이고 쌓이면 나중에 되돌리기 어려운 큰 후회를 남길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진실을 마음 깊이 새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은 그 어떤 즐거움보다 소중한 것입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술을 끊는 것, 과연 우리 몸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많은 분들이 두려워합니다. 술을 끊으면 일상이 지루해질까봐, 스트레스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막막할까봐 걱정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금주를 시작한 사람들은 전혀 다른 세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가장 빠르게 나타나는 변화는 혈당, 간 수치, 체중 같은 수치들의 극적인 개선입니다. 술을 끊으면 간은 해독 작업을 멈추고 스스로 회복하는 데 집중할 수 있습니다. 불과 2주 만에 높았던 간 수치 GTP 수치가 정상 범위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끊임없이 부담을 줬던 알코올이 사라지면서 간은 숨을 돌릴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혈당 역시 빠르게 안정됩니다. 술은 혈당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는 주요 원인입니다. 금주 후 일주일 정도 지나면 혈당이 1030포인트가량 내려가는 경우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당뇨병 위험이 크게 낮아진다는 뜻입니다. 또한 체중도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술은 생각보다 많은 칼로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번의 술자리가 하루 섭취 열량을 훌쩍 넘기는 경우도 드물지 않죠. 술을 끊고 나면 매일 300, 500칼로리 정도가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식단 조절과 함께하면 3주 만에 체중이 25kg까지 감소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수치의 변화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진짜 기적은 몸과 마음이 느끼는 쾌감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술을 통해 스트레스를 풀고 즐거움을 얻는다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술이 자극하는 도파민 쾌락 회로는 매우 불안정합니다. 짧은 기쁨 뒤에는 급격한 우울감과 무기력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금주 후에는 이 쾌락 회로를 운동과 건강한 식단으로 대체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약간의 허전함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걷기, 달리기, 가벼운 근력 운동을 시작하고 트립토판이 풍부한 음식 콩류, 달걀, 견과류 등을 섭취하면서 몸은 자연스럽게 건강한 도파민을 분비하기 시작합니다. 땀을 흘린 후에 상쾌함,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 한 끼 한 끼 균형 잡힌 식사를 했을 때의 작은 성취감. 이것이 술이 주던 거친 쾌락 대신 잔잔하지만 지속 가능한 진짜 행복으로 우리를 이끌어줍니다. 물론 처음 12주는 쉽지 않습니다. 술 생각이 문득 떠오르기도 하고 어색한 저녁 시간이 길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술을 포기했다는 생각이 들지 않게 해야 합니다. 나는 술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자유를 얻었다. 이 믿음을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2주를 넘기기 시작하면 몸은 새로운 리듬을 기억합니다. 밤에도 깊고 편안하게 잠들 수 있게 되고 아침에 개운하게 눈을 뜨는 기쁨을 알게 됩니다. 또한 감정 기복이 줄어들고 평소보다 훨씬 차분하고 안정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분노, 짜증, 우울 같은 감정들이 줄어들면서 인간관계도 한결 부드러워집니다. 술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교묘하게 우리의 신체를, 마음을, 일상을 지배합니다. 그 지배로부터 벗어날 때 비로소 우리는 진짜 자유를 얻습니다. 금주를 선택한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술을 끊은 게 아니다. 나는 자유를 얻었다. 이제는 누구의 허락 없이도 행복할 수 있다. 사실 건강해진 몸과 마음은 그 자체로도 충분히 큰 선물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보상은 내가 나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자부심입니다.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은 살. 내 몸과 마음을 존중하는 살. 그것이 금주가 선물하는 진정한 기적입니다. 혹시 아직도 망설이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 순간부터 단 하루만이라도 술을 멀리해 보십시오. 하루가 이틀이 되고 이틀이 일주일이 되고 어느새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입니다. 그곳에서 당신은 다시 젊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을 겁니다. 적당히 마시면 술이 오히려 건강에 좋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부 의사나 전문가조차 하루 한두 잔의 와인이 심장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일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술이 건강에 좋다는 주장은 철저히 조작된 환상입니다. 알코올은 본질적으로 헤로인과 같은 독약입니다. 그 어떤 과학적 근거도 없습니다. 소량의 술이 심장병을 예방한다는 연구들은 대부분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들과 음주자를 비교할 때 음주자 쪽이 이미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가진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즉, 술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전반적인 건강 습관 덕분이었던 것입니다. 알코올은 중추신경계를 마비시키고 면역 체계를 약화시키며 뇌를 쪼그라들게 만듭니다. 또한 간을 파괴하고 심혈관계에 손상을 입히며 암을 유발하는 독성 물질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어째서 술을 괜찮은 것이라고 믿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사회 전체가 우리를 세뇌했기 때문입니다. 광고는 술을 성공의 상징으로, 행복의 상징으로 포장했습니다. 연예인들이 술잔을 들고 웃는 모습을 매일 보게 했고, 축하할 때마다 술이 빠지지 않는 문화를 심어주었습니다. 가족, 친구, 직장, 사회 전체가 술은 어른이 되면 당연히 즐기는 것이라 가르쳤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을 오히려 이상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술을 거절하면 꼭 변명을 해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들게 만들었지요. 몸이 안 좋아서요. 차를 가져왔어요. 약을 먹고 있어서요. 이런 말들을 해가며 겨우 거절할 수 있는 이상한 사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담배를 끊었다고 해서 변명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헤로인을 하지 않는다고 굳이 이유를 대야 합니까? 그런데 왜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은 변명이 필요한 걸까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술에 대해 얼마나 깊숙이 세뇌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간접 음주입니다.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조차 누군가의 음주로 인해 고통받습니다. 가정폭력, 교통사고, 성폭력, 폭행 사건. 이 모든 것의 상당수가 음주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특히 어린아이들은 술에 취한 부모를 보며 평생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부모가 고함을 지르거나 다투거나 비틀거리며 넘어지는 모습. 아이들은 그 장면을 또렷이 기억합니다. 심지어 아이들은 술에 취한 부모에게 사랑을 갈구하면서도 동시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두려움과 분노를 함께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 술이 만드는 가장 잔인한 그림자입니다. 술은 한 사람의 몸만 망가뜨리는 게 아닙니다.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 사회 전체를 병들게 만듭니다.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절제는 없습니다. 합리적 음주도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절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술은 점진적으로 우리의 자제력을 마비시킵니다. 처음에는 한 잔, 두 잔으로 끝났던 음주가 점점 늘어나고 한계가 무너지고 결국 통제할 수 없는 상태로 이어집니다. 술은 모래늪과 같습니다. 허리까지 빠진 순간에는 더 이상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그저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몸과 삶을 삼켜버립니다. 따라서 답은 단 하나입니다. 완전한 금주. 술을 조금만 마시면 괜찮다는 믿음 자체가 술이 파놓은 함정입니다. 한 번이라도 허용하면 그 틈으로 술은 다시 당신의 삶을 파고듭니다. 결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해해야 합니다. 술은 결코 친구가 아닙니다. 술은 결코 즐거움이 아닙니다. 술은 당신을 서서히 파괴하는 독약입니다. 나는 술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자유를 선택하는 것이다. 이 믿음이 술의 세뇌를 깨뜨리고 당신을 건강과 평온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술을 끊는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즐거움을 포기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짜 나를 되찾는 길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술 없는 삶이 어떻게 진정한 기쁨과 자유를 가져오는지, 그리고 그 길을 어떻게 시작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려 합니다. 첫 번째는 뇌의 보상 시스템을 다시 세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술을 찾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술이 뇌의 도파민 회로를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도파민은 쾌락과 만족감을 느끼게 하는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하지만 술에 의존해 도파민을 분비하게 되면 자연스러운 즐거움은 점점 줄어들고
결국 술 없이는 기쁨을 느낄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운동과 건강한 식단, 감정 관리로 도파민 회로를 재구성하는 것입니다. 간단한 산책, 빠른 걷기, 가벼운 근력 운동부터 시작해 보세요. 몸을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도파민 분비가 활성화됩니다. 하루 15분, 30분. 작은 움직임이 쌓이면 어느새 마음이 맑아지고 기분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또한 식사에도 신경 써야 합니다. 견과류, 콩류, 달걀, 연어 같은 음식을 통해 세로토닌과 도파민 생성을 돕는 트립토판을 충분히 섭취하십시오. 채소와 과일을 늘리고 가공식품과 과도한 당류는 줄이십시오. 몸이 깨끗해지면 마음도 따라 맑아집니다. 두 번째는 금단 증상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술을 끊으면 심각한 금단 증상이 올까봐 걱정합니다. 물론 오랜 기간 과음을 하신 분들은 초기에 불면, 손떨림, 불안감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 금단 증상은 2주 이내에 사라집니다. 심한 경우가 아니라면 몸이 겪는 불편함은 극히 경미하며 생과일 주스, 충분한 수분 섭취, 규칙적인 식사만으로도 몸은 빠르게 회복됩니다. 가장 힘든 것은 신체적인 금단이 아니라 심리적인 공허감입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잃고 있는 걸까? 내가 무언가를 빼앗긴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술을 잃는 것이 아니라 삶을 되찾는 것입니다. 이 시기를 통과하면 여러분은 곧 믿을 수 없을 만큼 가벼운 몸과 평온한 마음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술 없이도 충분히 즐겁고 자유로울 수 있다는 사실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술은 우리에게 거짓된 약속을 합니다. 지루함을 달래줄게. 외로움을 잊게 해줄게. 조금은 용기를 줄게. 하지만 술을 끊고 나면 깨닫게 됩니다. 지루함도 외로움도 두려움도 결국은 우리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일상의 감정이라는 것을, 그 감정들을 억지로 밀어내려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걷고 숨쉬고 가끔 웃고 때로 울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술 없이 맞이하는 아침은 다릅니다. 더 이상 텅 빈 머리로 침대에 누워있지 않습니다. 대신 맑은 정신으로 아침 햇살을 맞이하고 깨끗한 공기를 가슴 깊숙이 들이마시며 나는 살아있다는 감각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술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진짜 나를 되찾는 것입니다. 술을 통해 얻었던 것 같던 용기, 기쁨, 해방감. 그 모든 것들은 사실 본래 여러분 안에 있던 것이었습니다. 술은 그저 잠깐 그 느낌을 가려줬을 뿐입니다. 술이 사라진 자리에는 오히려 더 단단하고 빛나는 진짜 나가 남습니다. 술 없이도 우리는 충분히 즐거울 수 있습니다. 술 없이도 우리는 충분히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유는 술을 마시지 않기 위해 참고 버텨 얻는 것이 아니라 술이라는 속박에서 완전히 벗어났을 때 비로소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여러분도 이 놀라운 변화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조금은 두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다면 분명히 도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몸, 평온한 마음, 그리고 다시 찾은 자유로운 살. 바로 여러분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중요한 선택의 문 앞에 서 있습니다. 술은 한때 우리에게 즐거움과 위안을 주는 친구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술은 조용히 그리고 깊숙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파괴해왔습니다. 가장 무서운 점은 간은 재생할 수 있는 유일한 장기임에도 불구하고 간경변에 이르면 다시 되돌릴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간이 침묵하는 동안 우리는 변화를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병이 깊어져 자각할 즈음에는 이미 치명적인 선을 넘어버린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또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술은 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한 잔의 술을 들이킬 때마다 곁에 있는 가족, 친구, 동료들은 그 영향에 노출됩니다. 간접 음주로 인한 가정폭력, 사고, 감정의 상처는 오늘도 수많은 이들의 삶을 조용히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내 몸만, 내 기분만 망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사랑하는 이들의 삶까지도 술은 파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제는 결단할 때입니다. 조금쯤은 괜찮다는 착각을 과감히 버리고 술 없이 살아가는 삶을 선택해야 할 때입니다. 그 선택은 결코 잃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건강한 몸, 맑은 정신, 그리고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는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이 바로 그 시작점입니다. 다시는 술에 의존하지 않는 몸도 마음도 가볍고 자유로운 삶을 향해 한 걸음 내딛어 보십시오. 여러분은 해낼 수 있습니다. 술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인생을 다시 선택하는 것입니다. 오늘 술과 작별을 고하십시오. 그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의 몸과 마음은 이 결정을 오래도록 기억하며 고마워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따뜻한 클릭 하나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의 지혜로운 선택이 더 나은 미래를 만듭니다. 앞으로도 삶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 꾸준히 전해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도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그때까지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